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인스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의 내일장 흐름을 함께 예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자,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분위기가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해외 변수, 미국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오늘 굉장히 좀 하락폭이 좀 심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거의 2% 정도 하락했고,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 증시하고 좀 분위기를 좀 연관이 있는 홍콩 증시도 오늘 1% 이상을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매수냐 매도냐의 힘을 말해주는 선물이죠, 선물. 선물 지수가 미국 증시 하락 영향으로 해서 개발락을 했지만 양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선물 지수가 양봉으로 마감이 되면서 개별 종목군들의 실적이 좋은 것들이나 또 이슈가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전망치를 보니까 1분기 영업이익이 800억이 넘어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못해도 3천억이 넘는다라고 놓고 본다면 굉장히 싸다, 그런 인식이 팽배해서 오늘 장중에 10% 이상 급등했고, 그리고 일부 게임주 같은 경우는 데보시스터즈가 저점 대비 10배 오면서 흥행몰이를 하면서 다른 게임주에 대해서도 같은 어떤 흥행몰이가 될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게임주들이 좋았는데, 앞으로 게임주 같은 경우는 4월 달에도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장도 예상해 주시면서 시장 정리해 주셨네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인스탑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박병주 매니저 지난주 적중률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가운데요. 네, 무려 90%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수요일장에서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키워드 10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부재했던 코로나19가 오늘은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에 반도체 대장, 4위에 반도체 장비주가 위치하면서 인텔이 대규모 투자를 언급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들 두 군데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3위는 통신주고요, 5위는 탄소섬유 자리했습니다. 그린뉴딜과 포장재 오랜만에 만나는 키워드들이 6, 7위 차지했네요. K컨텐츠 8위, 실적 호조로 주목받은 종목도 9위에 위치해 있고요. 5G 관련주가 참 오랜만에 10위에 랭크가 되면서 뚜렷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인 종목명과 함께 종가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랭크가 됐을까요? 네, 오늘 1위를 차지한 셀트리온,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2%대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KT가 오늘 3위를 차지했네요. 전일에는 또 자회사인 지니뮤직이 인기검색 상위를 차지하면서 상한가에 도달을 했는데요. 오늘은 KT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네, 원익 QNC 사상 최대 실적을 예고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4위에 안착했고요. 효성 첨단 소재가 8%대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네, CS 윈두 대규모 수주 관련해서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지만 앞으로 그린뉴딜 테마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6위에 CS 윈드 위치해 있고요. 동원 시스템즈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8위 J콘텐트리, K콘텐츠 관련해서 중소형 제작사가 뛰어 올랐습니다. 6%대 상승 탄력 보여줬는데요. OTT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콘텐츠도 많이 생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중소형 콘텐츠 제작사들이 주목받고 있는 요즘이고요. 솔루엠도 사상 최대 매출액을 달성하면서 주목받았고, 서진 시스템이 오랜만에 10위를 차지하면서 오늘 인기 검색 상위를 메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씩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2위를 차지한 삼성전자입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들면서 파운드리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는 삼성전자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내일 삼성전자에 대해서
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을 진출을 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지금 전략적으로 파운드리 시장을 지금 진출하려고 투자를 대규모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단어 우리가 그 문맥적인 보로 본다면은 지금 악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파운드리 그 랭킹 1등 업체 대만의 TSMC도 이제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한다는 그런 소식에 따라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는 이제 파운드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직접적인 타격이 커서 그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하지만 그 삼성전자는 파운드리가 전체 자기 매출액에서 이제 커다란 중요한 비중은 차지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그 D램 부분에 대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 그리고 스마트폰 부분도 전반적인 턴어라운딩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타격은 직접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인텔이 그렇다면 과연 지금 고객사들 즉 애플의 물량을 수주하려고 하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5나노 공정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혹은 대만의 TSMC한테 물량을 주려고 하겠지. 기술력이 떨어지는 과연 인텔한테 물량을 줄 것인가. 더군다나 인텔이 그거를 2023년까지 설비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시간이 남았거든요. 시간이 좀 약 한 2년 반 정도 남았는데, 그런 2년 반 정도 남은 그 기간에 과연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는 여기서 그 매도는 아니고, 더군다나 또 올해하고 내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일시적인 악재를 가지고 삼성전자는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보면서 삼성전자를 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도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KT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올해 국내 진출이 기대되는 디즈니 플러스와의 제휴가 기대되면서 KT가 오늘 주목받았는데요. 내일장 상승일까요? 아니면 하락일까요? 자, KT는 내일장 그 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T를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이 종목은 일단은 지금 그 주가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봐보시죠. 예전에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IT 그때 열풍이 몰아치면서 주가가 19만 원까지 가다가 계속 미끄럼을 탔죠. 그러죠.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좀 펼쳐보니까 작년에 3월 달에 17,250원을 저점을 형성하고 계속 스멀스멀 올라가고 있는, 신압으로 이제 보이지 않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KT는 그 5G가 이제 우리 뭐 2019년에 우리나라 시작됐지만은 말이 5G지. 이제 저도 지금 5G 그때부터 개통을 했지만 그 서비스를 내가 대접을 받으면서 받았다,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통신업체들 같은 경우도 투자를 많이 했겠죠. 근데 이제 그 투자를 많이 했던 것들이 아마도 올해부터는 결실되는 그런 것이 오지 않겠는가. 이거는 SK텔레콤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지금 이제 5G가 28GHz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홀로그램이나 그 AR, VR도 본격적으로 기능화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통신 서비스 업체들은 거기에 따라서 수익성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워낙 낮은 위치에 있고, 즉 이격도가 낮은 자리, 이격도가 낮아야 주가는 올라갈 여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격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리고 아마 밸류에이션, 주당 순 자산 가치 대비 굉장히 지금 싼 가격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거기 녹색선인 내려오는 장기 경지선인 120주선 3만 원까지는 아마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이 종목은 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츠 사업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 통신업계, 통신 서비스 앞으로의 전망 상당히 좋다라고 또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그럼 이번에 다음 종목 넘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5위를 차지한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1분기 호실적이 전망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또 올해 글로벌 완성차 시장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탄소 섬유 부문도 기대된다는 증권사 평가가 잇따르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이 종목도 지금 그 상승 그 탄력이 계속 강화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리고 탄소섬유 그 부분은 상당히 그 진입장벽이 높은 이 회사만이 갖고 있는 그런 독과점적인 지위가 있고 또 실적까지도 뒷받침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래프 모양 자체도 우리 보시다시피 제가 그래프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월봉에서도 계속 양봉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월봉에서 양봉이 진행이 될 때는 그 매수하는 힘이 지금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것이죠. 월봉도 그러고. 자, 그리고 주봉에서도 계속 여기 앞에 있는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이번 주 또 양봉을 달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일봉도 또한 그럴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앞에 있는 직전 고점을 돌파해 주는 그런 양봉이 나왔을 때는 계속 매수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종목이 4월 달 넘어서 그때는 지금 그동안에 이 종목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올해 1월 달에 그 14만 원부터 해가지고 지금 38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3개월 동안에 거의 한 150% 정도 올라 있기 때문에 그러면 4월 달에 만약에 그때는 이제 음봉이 나오면 4월 달에 이제 음봉이 나오면 그럴 때는 이제 조심할 필요 있다. 3월 말까지는 고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봉,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양봉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3월까지는 좀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들여다볼지 다음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요. 네, 6위를 차지한 CS 윈드입니다. 1,458억 원 규모의 풍력타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제가 오늘 계속 그냥 고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고 하겠는데 그 CS 윈드를 고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우리 그 시황 자체가 시황이라는 것이 그 우리 전체의 종목을 움직이는 70%의 영향을 미치는 건데 시황이 미국 증시가 오늘 새벽에 약했고 그리고 우리 주변 국가의 아시아 국가 따른 이제 홍콩이나 일본도 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선물 지수가 양봉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 종목도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외바닥을 만들었죠. 외바닥을 만들고 그다음에 21선에서 쌍바닥을 만드는 양봉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추가적으로 우리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더군다나 지금 코스닥이 굉장히 에너지가 좋더군요. 에너지가 어느 정도 좋냐면 코스닥이 8일 연속으로 양봉이 들어왔어요. 그 양봉이라는 건 매수의 힘이 8일 동안 계속 들어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코스닥을 지수를 끌어올리는 뭔가 힘이 있다. 그런데 이 종목도 양봉으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이후에 빨간색 선인 79,000원대까지는 좀 상승이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작년에 워낙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계속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는 버겁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그 단기적인 목표가는 61선 근처 79,000원까지는 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9,000원 선까지는 고다라고 구체적으로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는 추세를 타고서 오르는 말에 타신 분들이 사실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사서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지금 CS 윈드를 개인 투자가들이 보니까 그 가격으로 표시하면은 여기 지붕이 얼마냐면 평균적으로 82,000원대예요. 거기 지붕에서 아마 많이 샀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지붕이 비가 왔을 때 빨리 피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내가 이제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면은 여기서 61선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이제 반등을 주었을 때 내가 82,000원에 샀더라도 79,000원 정도 오면은 손실을 약간 줄이는 선에서 아마 매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거기 82,000원대 거기 지붕이 워낙 매물대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는 내가 손실 본 것을 그 위에 더 수익을 많이 보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손실을 줄이는 선에서 7만 9천원대에서 손실을 줄이고 나서 그다음에 또 새로운 주도주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바닥권에 있더라도 실적이 턴어라운딩 되는 종목을 박병주 매니저하고 이렇게 저 무료 방송 오면 제가 또 자세히 또 친절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7만 9천원대에서 손절매를 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무료 방송 안내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음 종목 넘어가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10위를 차지한 서진 시스템입니다. 기관이 9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올해부터 선제적인 5G 투자 성과가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 부문 매출은 내년부터 이 5G 매출을 넘어설 거다라는 기대감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내일장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자, 요거는 제가 일단은 고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를 거의 100% 준비했습니다. 100% 준비했는데, 자, 요 종목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자, 여기 한번 멀리 보셔야 돼요. 멀리 보시면은 2019년부터 보면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많이 왔죠. 그리고 이거를 연봉으로 보겠습니다. 연봉으로 보면은 음봉이군요. 음봉. 자, 2019년하고 2020년은 양봉이 왔기 때문에 매수의 힘이 강하게 밀어붙여 올리니까 서진 시스템을 매매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수익을 다 거뒀어요. 근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왜 이렇게 일이 자꾸 꼬이지? 딱 보니까 올해 음봉이란 말이에요. 음봉. 음봉이라는 것은 매도의 힘이 작용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주봉으로 봤어요. 그래서 주봉으로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죠. 많이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외봉 만들고 쌍봉 만들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추세를 딱 그거 보니까 5만 6천 원에서 저항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단기적으로 들고 있는 분들은 계속 5만 6천 원까지 구할 수가 있지만 혹시 여기 지붕에서 아마 보니까 많이 물려 있을 것 같은데 그 지붕에서 물려 있는 분들은 5만 6천 원이 넘었을 때는 너무나 희망적으로 보지 말고 만약에 거기서 5만 6천 원 와가지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음봉이 나온다 치면 거기서 내가 손해를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하신 다음에 이제 저기 서진 시스템에 2019년 바닥권에서 막 출발하고 이것들 이런 종목들로 또 편입하시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단기적으로 고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올해 이 5G 관련주 전망을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5G 관련 전망은 제가 KMW를 예를 들을게요. KMW가 예전에 2018년에 5천 원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9만 8천 원까지 갔단 말이죠. 주가가 그러니까 거의 한 15배 이상을 갔어요. 근데 가면서 모든 지금 이제 5G 업황이 좋아지는 것을 미리 반영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네. 주식은 왜 그러냐면 앞으로 3년 벌어질 일을 먼저 앞에 땡겨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5G 관련 부분들이 수주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그 옛날 그 고점을 넘을까라는 그런 자신감을 안 갖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 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5G 장비 그쪽에 비중을 좀 낮춰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금리 상승이 지금 대세적인 추세니까 그러면 금리 상승의 추세가 그 수혜주들이 금융주가 많으니까 대표적으로 뭐 증권주나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5G 관련주들 그간 기대감이 많이 선반영돼서 움직였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주시면서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주를 또 말씀해 주셨네요. 네, 이제 그럼 나머지 종목들의 의견을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올고를 주셨습니다. 이들 중에서 베스트 종목은 어떤 걸까요? 베스트 종목은 제가 그 셀트리온을 준비하겠습니다. 오, 네. 자, 여기서 셀트리온도 보시면은 이제 그래프상에서는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연봉을 보면 제가 준비한 연봉인데 꼭 요거를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봉을 보면은 파란색이네? 음봉이죠, 음봉. 작년에는 빨강색 양봉이었기 때문에 매수하는 힘이 강했단 말이죠. 근데 올해는 음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매도하는 힘이 강하지만은 이거를 짧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고점에서 지금 상당하게 많이 빠졌어요. 그렇다면 반등을 이제 노리는 건데
그 반등을 노리는 것은 뭐냐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께서 앞으로 미국의 의약품 가격을 낮추겠다. 그런 것을 이제 공약으로 천명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정책, 즉 셀트리온처럼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회사들의 약품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이 종목이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 올라가기는 여러 가지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르더라도 단기적인 목표가는 32만 8천 원 정도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매수한다면 그 지금 30만 원대는 매수가 가능하고 그리고 손절선은 그 28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단기적인 목표가를 설정해 주시면서 오늘의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네, 오늘 밤방송도 있으시고 무료 방송도 늦게 준비되어 있죠, 오늘. 네, 제가 오늘 그 밤에 10시 20분에 이제 우리 낮에는 이제 못 들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밤에 또 많이 포착이 되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하시고 특히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저희가 최근에 하나손해보험이 수익이 많이 나고 있어. 오늘 또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원인은 뭐냐?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저평가 구간 그리고 이격도가 낮은 구간에서 그거를 모아갔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관련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개임주가 앞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대보 시스템즈라는 이 종목이 어느덧 10배 갔거든요. 그러면 제2의 대보 시스템즈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개임주가 아마 4월 달 코스닥의 대망론에 불을 지피지 않겠는가라고 보면서 오늘 개임주를 신청감 있게 10시 20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 10시 20분 무료 방송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고엔스탑은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